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재수 가짜 부단장 집회 갔다 왔습니다. 가서 부산에 계신 아까 목사님하고 전체 한 100명 모여가지고 전재수 가짜 전재수 방패 내려와 1시간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혀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재수는 사전투표에서 무려 30만 표를 줬다. 30만 표. 그래 부산분들 다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전재수가 사전투표에서 몇만 조작했습니까? 그러니까 30만 표. 그랬는데 그 부산에서 애국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애국자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 이상로 박사랑 같이 KTX 타기 전에 찾아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분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까도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11시에서 12시 5시에서 6시 하루에 2시간씩 월화수목금 매일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달 동안만 계속하면 아마 전재수는 정신병원에 갈 것입니다. 네, 이제 계속 이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 수요일 날은 또 이제 부산시장 했으니까 인천시장 박찬대를 잡으러 갑니다. 네, 박찬대는 사전투표에서 27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찬대도 집으로 가고 방 빼고 7월 1일부터 가짜 국민 세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야지 그렇죠? 또 인천은 옆에 교육감 이놈들도 가짜야. 예, 여기 지금 저 후보랑 어떤 분 계신데 이분이 본투표에서 6만 5천 표를 이겼어. 그러면 6만 5천 표 이겼으면 사전투표 이기고 당선돼야 되지 그렇죠? 근데 이 교육감 넘어가고 선관위 이놈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전산 조작으로 무려 7만 7천 표를 조작을 해갖고 졌어. 억울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7월 7일 날 수요일 날은 두름 잡으러 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받아가지고 같은 인천이니까 요새 제일 우파 나쁜 놈이 누구예요? 인천에 사는 놈. 그렇죠. 그래가지고 1시 반에 자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선관위 대변인 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이놈도 저 집회해가지고 소리 깨끗이 지르고 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선거 가짜 전재수 그 다음에 가짜 박찬대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산 조작을 2번 해야 됩니다. 2번. 한 번은 뭐냐? 투표율을 조작해야 돼 그렇죠? 투표율을 조작하고 투표 조작한 만큼 다시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작해야 박찬대와 이런 놈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있지만 검경수 합동본부가 투표율 2번 투표율 조작하는 건 반은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진짜 박찬대 가짜 전주도 가짜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는 또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파 뭐 할머니 유명하다는데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 가짜 경기도자 추미애죠. 예, 추미애가 옛날 놈들이 경기도가 7조 빚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유치원도 운영을 못한다. 돈이 없어가지고 7조. 근데 본인은 양심상 차마 돈을 못 구하겠대.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추미애도 가짜니까 잡으러 가야 된다 그렇죠? 추미애는 무려 경기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전투표에서 이놈들이 얼마나 조작했냐. 110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추미애는 110만 표.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안민석이 교육감 이놈도 가짜지 그렇죠? 예, 저와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이상로 박사 우리 저 김병준 교수 엄마 부대 우리는 막 가짜 잡으러 가는 선수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선관위 전산실 7명 지금 고발한 게 대검을 통해서 쭉 지나서 지금 현재 강동경찰서에서 선거사기범 7명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계속 지금 밤새면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아마 2주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것 같습니다. 장전 박사 원하는 거는 이 서버를 담당하는 전산사기범 7명을 구속시켜야 되겠지 그렇죠? 이놈들 구속시켜야만 그 배우고 뭐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지켜주기 위해서 모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한테 제가 사랑하는 후배 민경욱 전 의원님 와 계신데, 예,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민경욱 의원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경욱 의원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8.15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되고 광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2026년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뺏겼습니다. 예. 지금 제 뒤에서 대한민국 뺏겼다고 외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대한민국 뺏기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태극기가 오늘 8.15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태극기가 거꾸로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황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킬 준비 됐습니까? 예, 이재명 정권 국방부 장관은 제가 방위 출신 분들도 정말 존경하지만 타령했냐 안 했냐 하니까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겁쟁이 새끼. 예, 외교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미국하고의 외교가 가까운지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국경선이 터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전과 사범입니다. 전과 백방 남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관련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제가 제 얼굴에서 땀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한민국, 저는 이재명국이라고 부르는데 이재명국 우리가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109석입니다. 300석 중에서 109석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의 힘으로는 대한민국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 정당, 저 이진숙,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서 주셔야만, 백을 해 주셔야만 국민의힘과 함께 싸워주시고 참정권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제가 같이 구호 3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의사 선생님은 제가 이런데 나와도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께 저의 안부와 감사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1년 전에도 아팠었습니다. 1년 전에 3년 전이군요.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투표를 한 다음 날 쓰러져서 코로나로 폐렴과 같이 쓰러져서 오랫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때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중환자실도 처음 가고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고, 다음에 그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에 제가 바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3일 만에 3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의식이 없이 지내다가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제 그 가족에게는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밤이라도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전화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전화를 켜서 자기 머리맡에 두고 그렇게 잤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전화가 오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있으니 빨리 병원으로 와라, 그런 소리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무서운 생각에 며칠을 지내다가 제가 다행히 3일 만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에 제가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저랑 굉장히 친했어요. 생일 태어난 날짜가 얼마 되진 않지만 거기는 62년생이고 제가 63년생이어서 형 동생 하는 사이였고요. 다음에 지역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하기 전부터 이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데, 지난 5, 6년 동안 저를 본척만척했어요.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를 한다는 그 이유로 저를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소가 닭 보듯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성지 순례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나에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부정선거로 나를 설득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얼른 귀국해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허병기 교수님, 그다음에 박주연 변호사, 그다음에 까뿌까 아시죠? 예,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말고 그 웨더 카르텔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그 감독하고 해서 가서요, 무려 4시간 동안을 과외 공부를 시켰습니다. 부정선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잠깐 졸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또 까프카 그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그 중간중간에 이건 맞네, 부정선거가 맞네, 이런 혼잣말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던 이유는 그때 있었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에 나가서 필요한 것은 우파들의 표인데, 우파들 중에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척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자기는 졌죠. 그 이후에는 또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더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그 특별위원회, 국회 특위위원장으로 앉아서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부실선거다, 예,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생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은 절차법입니다. 누구를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절차법이에요. 선거는 어떻게 하고 개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절차를 쭉 늘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어기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아는 그 사람이 부정선거는 없다, 부실선거가 있을 뿐이다,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투표율이 조작됐다고 해서 득표율이 조작됐다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불법 행위고 다음에 6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이것을 과외 공부도 받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거 부정선거가 맞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어젠가 그젠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나랑 토론을 하자, 끝장 토론을 하자 그랬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나경원 의원이 부정선거 갖고 싸웠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왜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예, 토론을 하려면 올공으로 와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여기 맞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만만한 사람을 골라서, 국회의원 중에 골라서 끝장 토론을 하자 그러면 그거야말로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냥 여기에 와서 아무나 붙잡고 토론을 하세요. 토론할 수 있는 거, 토론하고 싶은 거 다 토론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토론자로 거기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장현 상구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선관위에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부정이 있을 수 없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00명이, 1000명이 투표했는데 100명이라고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부정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1000명이 투표한 거를 100명이 투표했다고 한 걸 그 많은 사람들이 잡아냈습니까?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우리 저 박사님, 장기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프로그램이 뭐냐? 바로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선거 프로그램은 뭐를 하면 되느냐? 다 더하면 돼요. 민경욱이 여기서 얻은 거, 여기서 얻은 거, 여기서 얻은 걸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의 표를 다 더하면 돼요. 세 번째 후보의 득표수를 다 더하면 됩니다. 거기에 빼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곱하기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나누기는요? 안 들어갑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쉬운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만. 근데 그 더하기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자기네들이 투표율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투표율을 고칠 수 있다면 득표율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1등을 2등으로 바꾸고 2등을 1등으로 바꾸고 거기에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하고 해서 2등을 1등으로 옮기고 사전 투표를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 것을 마치 들어온 것처럼 고치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그 서버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를 까고 서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만방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6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6년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6년 반 이전부터 확신을 갖고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땠나요? 또라이라고, 예, 잘못된 사람이라고, 음모론자라는 손짓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괴로움 속에 헤매셨던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속된 말로 또라이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또라이죠. 예, 지금 이 대명천지에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지금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사람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러는,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야말로 우리들이 용서할 수 없는 정말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6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6년 반 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우리의 억울한 마음이 다 풀리는 그런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저들이 이거를 없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질풍노도 같은 싸움에 맞서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음 놓지 말고 앞에 싸우는 정치인들,
다음에 특별검사들 이런 사람들도 내 눈으로 주마 가편 잘못하면은 야단을 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감시하고 응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맨 앞줄에 여러분들이 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병역을 치르지 못한 천인공노할 엄청난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가 국방을 흔들고 있고 어느 기사에 보니까 2차례 탈영 사실이 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만 탈영 방위병 출신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광화문 집회 연단에 서서 내 이놈 이재명, 내 이놈 안규백, 제2의 이완용에 버금가는 그런 그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자주 인용하는 우리에게 축적된 울분과 분노를 애국을 향한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우리의 한 맺힌 절규는 멸공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으면 멸공을 저와 함께 크게 우리 한 맺힌 절규로 크게 울부짖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준비되셨습니까? 멸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실에서 시작된 선거권 수호 투쟁의 본질과 우리의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결기를 강력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현장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결코 아닙니다. 20년 넘게 쌓여온 선거 부정 의혹과 선관 후에 반복된 법 위반 그리고 불투명한 권리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반역의 손에 점령당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고음입니다. 선거의 공명성과 국민 주권의 완전한 회복 없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이 심각한 현실을 외면했고 선거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독립성을 내세우며 국민을 무시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좋아할 수 없습니다. 투표함 훼손, 바코드에 의한 조작 가능성, 선거관리인의 직접 확인 절차 폐지, 전자개표기 외부 침투 의혹과 선관위 서버의 불투명한 관리, 그리고 사조직화된 선관위의 방안 운영까지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6.25 한국전쟁의 낙동강 전선에 서 있습니다. 수도는 이미 빼앗기고 우리는 정치 사회적 위기 앞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자유라는 이름 아래 포기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결단이 대한민국을 살릴 불씨이며 그들부터 시작된 투쟁은 단순한 선거권 수호가 아니라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제2의 6.25 전쟁과도 같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전과자 출신이 국회의 주류가 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현 상황은 결코 국민의 자유의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패와 반역 그리고 국가 파괴를 향한 시도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우리는 반드시 저지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드디어 행동할 때입니다. 좌우 지역 이념을 초월하여 한마음으로 선거 부정을 규탄하고 선관 우위를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 자유민주공화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자들에게 단호한 응징의 칼날을 겨누어야 합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건은 반역의 뇌관이 터진 사건입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 각자가 깨어나 직접 투쟁에 나서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공명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자유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맞서 나갑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뭉싸야를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야 준비되었습니까? 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소리 질러. 말하면 제가 수필을 말씀드려 그만드렸습니다. 제가 89년도에 파르티폰을 갔는데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가 처형됐습니다. 제가 그때 헝가리에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헝가리 국경에서 루마니아 국경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육사 나오신 장군님들 많지만 이런 정규군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완장을 찬 시민군이 제일 무서웠어요. 딱 들어가니까 그 AK 소총을 가슴에다 대고 너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거기서 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시민군은 자기 마음대로 쏘니까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어디서 왔다고 그래야 되나. 루마니아는 평양하고 외교관계가 있었어요. 야 평양에서 왔다고 그럴까? 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서울 올림픽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서울 올림픽.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서울 올림픽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구권에 돌아다닐 때는 어디서 왔냐면 서울 올림픽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대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올림픽이 우리나라를 두 번 살렸습니다. 이 88년 올림픽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줬죠. 자, 이번에 또 한 번 이 올림픽 공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도 매우 중요한 보고를 하나 드립니다. 보고. 여러분께 꼭 오늘 보고를 드려야 할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윤상현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원들을 데려다가 여기 있는 247만 평을 건표하겠다, 즉 증거인멸하겠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247만 표를 현미경과 그 다음에 사전투표는 바코드가 있습니다. 현미경과 2000배짜리 현미경 그리고 바코드 스캐너를 수백 대를 사서 247만 표 전체를 다 수검표 240표 전수검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1600명 올검과학 검증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전수검사라는 거예요. 전수검사. 지금까지 단군일에 한 번도 개표장에서 그리고 검표장에서 투표지를 현미경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윤상현이가 중앙선거관리위 사람들 데려다가. 그래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 건 오케이, 우리 올검 검증단이 못 들어가면 지금 주진우하고 김은혜 의원 너희에게
김은혜 내 후배입니다. 현미경을 주겠다. 네가 갖고 들어가라. 예? 네가 갖고 들어가라. 라고 메일을 보냈고 연락을 해놨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특검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올공과 검증단이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우리가 검증하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중간 아직도 그 불신은 남아있어요. 윤상희가 무슨 조치를 취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오케이,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주진우 씨, 그 다음에 김은혜 씨 조금 왔다 얘기하던데 후배 이진숙 씨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 현미경을 주겠다. 당신들이 갖고 들어가라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거예요. 주진우 의원이 현명을 보느냐, 이상로가 현명을 보느냐,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일 겁니다. 예? 자, 우리는 현명을 봐야 돼요.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딱 우리는 숫자에 관심 없습니다. 딱 투표 이거 열면 이거 가짜, 이거 가짜, 이거 가짜 커다란 모니터에 2000배짜리 현미경으로 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가짜면 산투리처럼 쌓아놓고 여러분 이것이 가짜인데 왜 가짜인지 알아? 이런 걸 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모두 경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게 제 전국에 카메라 출동해요. 이걸 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특검이 만들어지기 전에 윤상현이가 나쁜 일을 하면 현미경을 장동혁 대표, 이준숙, 그 다음에 주진우 그리고 김은혜 의원에게 주겠다. 근데 그들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체면이 있지 현미경 갖고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볼 거 없는 겁니다. 가짜예요. 그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검이 들어섰어. 그럼 내가 손 들고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1600명이 노트북 한 100대를 가지고 현미경도 한 100개를 가지고 있고 QR코드 스캐너도 100개가 넘어. 자, 우리가 아침 9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까지 다 끝내줄게, 전수검사해줄게 라고 했을 때 특검이 싫어요 라고 하면 그 특검도 가짜입니다. 특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실험하는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올공과학검증단을 받아줄 것인가 받아주지 않을 것인가가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1600명의 올공과학검증단과 함께 산더미 같은 부정의 증거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두 알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알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너희 미국도 한국 국민처럼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민경래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기려고 또 살려주시네. 근데 여기 왜 국회의원이 없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여기 계셔야 돼. 그래서 재선거를 하자 그래야 돼. 지금 당선된 사람들도 재선거를 하자 그래야 된다. 해봐야 또 이기거든. 부정선거로 된 아이들이니까 다시 재선거하면 이긴다고. 그럼 그래갖고 싸워서 우리 다시 찾아야지. 수개표, 내가 언제부터 이 수개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장애인, 죄송합니다만 장애인도 아니고 두 팔 다 살아있잖아 지금. 얼마든지 움직이고. 우리가 대만보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수개표 못해? 수개표 안 해갖고 이렇게 의심 속에 당선되면 당선된 사람도 의심받고, 또 진짜로 당선됐어도 내가 진짜로 됐나 안 됐나 서로도 믿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위기가 온 것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부정선거라고. 자, 상대방은 이제 눈이 찢어졌어요. 잡혔어요. 증거를 잡혔어요. 그러면 눈 찢어진 데만 때리면 이기는 거야. 우리는 왜 자꾸 딴짓을 하냐, 왜 자꾸 딴짓을 해. 나 진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죽어갖고 바지도 다 쭈글쭈글해 이제.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합니까? 저는 정치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애들 가르치는 게 난 그게 낙이에요. 예? 그런데 막 공산화가 돼봐. 공산화가 돼보라고. 그 프로복싱이 어디고 프로축구가 어디고 프로배구가 어디서 모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스포츠는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떼놈들이 12억이 되는 애들이 월드컵 나오는 거 한번 봤어요 여러분? 없어 안 돼.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은 여기 많은 분들을 해치면서 이 자리에 올 때도 눈물이 몇 번 나올라 그래. 왜? 우린 이겼구나. 이겼다. 이런 분들만 계시면 우린 이긴다. 네? 여러분 뭐 세계 챔피언 될 때 저쪽 남아연방에 가서 우리 태극기 보는데 어떻게 지냐고. 맞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기는 건 넘버2고 진짜 이 링 위에 딱 올라갔을 때 그 큰 태극기를 보고 그 원양어선 선원들이 조그만 태극기 막 흔들 때 질 수가 없어. 내가 광화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다른 한국 권투 선수가 갔었어도 질 수가 없다고. 예. 그만큼 이 나라 사랑하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다른 일 할 거 없이 우리 진짜 여기에 국민의힘 국민들이 얼마나 힘써서 만든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자리에 없냐고. 예? 여기에 있어갖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지. 원래 국회의원이야. 아직은 국회의원 맞아요. 국회가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5.18 나 이진수 그분 다 이거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만 5.18 아니 5.18 그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라며 그게. 근데 그 자랑스러운데 왜 명단을 못 가? 미친놈들이. 맞아요. 근데 왜 명단? 아니 홍수환이 명단 깔 수 있잖아요. 세계 챔피언이니까. 이 세계 챔피언 홍수환도 명단 안 깐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고 이게.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후손을 주는 대로 받아먹게 이북의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겠습니까?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내가 빨갱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여러분 좀 찾아서 보세요. 빨갱이들은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빨갱이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가겠는데 우리 정말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하고 사회가 중요하고 그 다음 국가가 중요하고 얼마나 가족이 중요합니까? 그 중동에 가서 그 더운 날씨에 고생하고 4-5년 만에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와이프를 보려고 비행기 타고 귀국하는 동안에 4-5시간만 더 타고 공항에 내리면 사랑스러운 가족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순간에 하늘에서 산화돼 갖고 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김현희 사건이요. K858 여러분 잊지 마세요. 김신조 잊지 마세요. 천안함 잊지 마세요. 도끼 만행 잊지 마세요. 푸에블로 잊지 마세요. 갈기 폭파 잊지 마세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연평도 사건 잊지 마세요. 서해안 사건 김대중이가 저쪽 월드컵 결승전 구경 갔을 때 그때 서해안 나왔죠. 그것도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자는 이유는 그 자기 이때껏 키웠던 아들이 기름 뒤숭이가 돼갖고 그 천안함 속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어찌 그 사람의 일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공산당이 살아있는 한 닥칠 수 있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이제 지지 맙시다. 우리도 먼저 칩시다. 우리도 먼저 치자고. 왜 밤낮 맞고 가만히 있냐고 우리는. 네, 먼저 치는 것이 최고의, 먼저 치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꼭 이겨서 승리의 그 순간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꼭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시다. 대한국민 만세! 대한국민 만세! 대한국민 만세! 거리 행진이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 일부가 지금 올공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8.15의 이 광복절도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지만 대한민국을 이재명 일당들에 의해서 위기에서 구할 나라가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6.25 전쟁에 총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정치, 경제, 문화, 교육까지 다 파고들어서 이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이재명 일당들을 반드시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일당들은요, 여러분, 저 권자에 있지만 저들은 가짜 아닙니까?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수준에 맞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모두가 다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일당들은 제일 먼저 말아먹는 것이 여러분 사법부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말아먹고 있냐? 경찰, 검찰, 지금 곳곳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고 바로 부정선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아무리 재선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확실하게 특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갈 수 있는 특검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이 올공에 이 집회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검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 광화문이 아닌 이 올공에서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특검을 압박하고 이재명 일당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집회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질이 급해서 날 보고 보는 사람마다 이거 언제 끝나냐고, 올공 집회 언제 끝나냐고, 저는 그 소리 할 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 일당들이 40년 동안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데 결과 우리 몇 개월 집회하고 저들이 무너진다고 기대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특검에서 확실하게 저 선관위 해체하고 부정선거를 밝힐 때까지 올공의 집회는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이를 만만하게 봤다가는 우리는 다 나가 자빠집니다. 저들은 우리가 지쳐서 골아 떨어질 때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올공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재명이한테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외치면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반역자를 몰아내자. 여러분, 반역자를 몰아내려면 대한민국에 지금 야당의 장동혁 대표와 이진숙 전사가 여러분 얼마나 투쟁을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올공에 밤 9시가 되면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솔직히 국민의힘에 많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을 믿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랬는데 여러분, 그 국회의원 많아도 소용없고 올바른 사람 장동혁과 이진숙이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장동혁 대표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광화문에 10만이 모였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진숙 의원을 띄우고 장동혁 대표를 영상에 띄우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이 과거의 6.25 전쟁보다 더 위험한 대한민국의 제2의 6.25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2의 6.25가 지금 여러분 낙동강 전선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오늘 같은 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놀러가고 여행 가는 사람 보면 여러분, 그분들은 자유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자식 손자들이 앞으로 저 이재명 일당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살게 만든다면 그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외칠 때 따라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자유민주주의 배신자는 아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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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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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크다고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81주년 해방이고요. 78주년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 78주년 건국기념일에 알맞게끔 제가 오늘 서울역 광화문 돌고 왔는데, 여기 올공에도 지금 대충 보니까 한 100만 명은 왔다 가시는 분까지 합해서 100만 명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광화문에 좋게 한 3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은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아까 우리 중학생도 연설할 많지, 제가 일산에서는 또 다른 중학생을 한번 봤었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롭게 한강중학교 학생이 또 왔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정선거 앞에서 이렇게 잘 국민들이 화합하고 잘 뭉치는 그런 기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연설하신 우리 민경욱 의원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건강을 아주 그냥 전혀 아팠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고통이 있었어요. 민 의원님이 처음에 쓰러졌다고 할 때 야, 큰일 났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다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오늘이 사실 우리나라가 건국한 날인데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는 건국한 나라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저는 하늘에서 점지해 주신 분이다, 감히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감옥에서도 이 선교사를 통해서 책을 읽고 공부했고요. 그 공산당의 당부당을 보면 그 5구절 모두 정말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가 꼭 되새겨 봐야 된다. 사유재산을 없애면 게을러져서 안 된다.
자본가 계층을 없애면 창의와 혁신이 없어서 발전을 못한다. 지식인을 없애면은 사람들이 무지해진다.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사라진다. 국가를 없애면 정말 우리나라가 소련과 같이 속게 된다. 중국에 요새 중공에 속게 되죠. 그 5구절 너무너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그 부정선거를 척결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드는 건 우리가 왜 이걸 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민주 국가로 다시 우뚝 서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공산국가화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금 여러 가지 폐악질, 여러분들 뭐 이런 좋은 날에 그 나쁜 사람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제가 3가지만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치주의 파괴입니다.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법 왜곡죄를 통해서 재판한 판사 벌 주겠다는 거고, 사심제 동원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심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법관 증언에서 지편만 가득 모아갖고 그냥 사법부를 지가 장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가리지 못하겠다, 이런 야심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파괴입니다. 경제파괴는 2가지죠. 하나는 기업을 송두리째 망하게 해서 중국에 갖다 바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 선량한 국민들을 전부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을 망하겠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노란봉투법, 개정상법, 대주주의 권위를 막 약화시켜요. 그 다음에 옛날에 중대재해처벌 문재인 때 나온 것까지 그거 뭐 들어보시면 다 알다시피 기업을 꼼짝달싹하게 못하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삼성전자가 잘 나가니까 은근히 꼬셔요. 야, 광주 지역, 전라도 지역에 지네들이 다 부러워했던 시설을 언제 그런 시설 얘기해 주는 것도 없이 무조건 하래요. 뭐 돌격전, 지 혼자 하라, 너 혼자 하세요. 그 다음에 국민들은 뭐예요? 국민들한테는 야, 니네들 집 갖지 말라라는, 임대주택 살라고 그래요. 집을 사도 세금 물려 취득세 올렸죠. 그 다음에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올렸습니다. 32평 아파트 기준에. 팔면요, 양도세, 양도차익 고스란히 정부의 세금으로 그냥 고스란히 내게 된 게 있어요. 왜냐? 27년, 28년까지 20억, 10억 줄이고 29년서부터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개인들 집 갖고 가지 말라, 이 소리예요. 야, 그럼 어떡해? 그러면서 주식 사래요. 주식을 사면서 증권거래법에 의하면요, 이 주식 조작 세력은 다 50년 감옥형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50년 감옥형에 대한 그런 조치를 누가 취했다? 이재명이 취했습니다. 국민연금, 자, 설립 이래로 40년 동안 내규가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한도에 맞춘다. 10% 넘으면 안 돼요. 원래는 1.5%에서 3%까지가 정확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참고로 천연가스가 엄청 들어가서 노르웨이가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그 국부펀드에서 노르웨이 주식은 단 1%도 투자를 안 해요. 그리고 전부 미국 주식, 전부 해외 주식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세계 제1위 연금펀드가 돼갖고 수익률 1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40년간의 국민연금 내규를 허물어서 가면서 하니까 지금은 한도가 30%까지 다 차갖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난질을 쳐요? 외국인이 어휴 싸 좋다, 니들 당해봐라 그래서 고점에서 40% 폭락시키고 다시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죽어나는 것은 누구다? 개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인 없애버리고요. 세 번째가 안보 폐기입니다. 안보 뭐 잘 아다시피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을 폐기했어요. 그 다음에 검찰청을 폐지해서 공안부를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 여기 우리 윤왕중 장군님서부터 쭉 우리 장군님 3분이 다, 네 분이 나와 계시는데 이거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말로 엘리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전두환 대통령서부터. 이야, 그런데 뭐 국군사관 대학교를 만든다네요. 그 다음에 경찰은 또 어떻습니까? 경찰은 매번
그 중국의 공안한테 결속돼 갖고 계속 2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국 공안들로 다 채우게 해요. 그 다음에 이민법, 이민법 해갖고 중국 애들만 풀어줘요. 이상하게. 외국 애들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인 기업은 여러분들 쿠팡이나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서 보시다시피 막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인 기업은 막 우대해주고. 그래서 이재명이는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다 싸그리 박살내서 어디에 헐값으로 준다? 중국 공산당에 헐값으로 준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화를 막아야 됩니다. 공산화를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제일 먼저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좋은 전략, 기분이 좋다는 얘기는 다행히 2명의 특검으로 지명된 자들이, 뭐 우리 뜻은 아니지만 이혁이나 이태한 이 두 자들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아주 몹쓸 사람은 또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민경호 의원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감시하고 여러 시민들이 그 사람들의 누가 특검으로 임명되건 그 사람들을 정말로 이 민주시민이 조종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물론 여기 뭐 민희 의원님이나 뭐 전한길 대표나 여기 있는 올공의 모든 뭐 대표들이라고 뭐 그렇게 힘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애를 쓰겠지만 여러분들 하나가 다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결국 올공과학검증단 우리 저 1,500명 모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더 이상 자기가 발 들고 살 수 없게끔 합니다. 다행히 검사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 무슨 책임감까지? 검찰청 해체했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마지막 검사 역할이나 제대로 해라 하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를 우리가 뭐 마음 놓고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주의를 계속 기울이고 집요할 때는 계속 집요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도운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한미사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미 조력, 즉 미국의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못한 이유 3가지. 요거는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지정학적 측면, 그 다음에 국방 군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 3가지입니다. 지정학적 측면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북중러가 전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둘러싸여갖고 우리나라가 딱 섬이 섬에서 유일하게 최전방에 있는 지키는, 여기가 뚝 떨어져 나가면 대만도 못 지키고 일본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는 엄청나게 든다. 2번째, 국방 경제적인 측면은 우리나라에 중공이 위치했기 때문에 1000km를 쭉 회전하면 모든 중공의 모든 국가들이 싸그리 포함된다. 공격하기 좋아요. 우리는 침해를 받을 때 거꾸로 공격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나라가 평택을 위주로 해서 미군 부대가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3번째는 우리나라 소위 정치는 개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은 세계 10대 기업에 2개의 기업이 벌써 꼈어요. 뭐냐? 1조 달러 이상을 벌어나는 그러한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벌써 2개 기업이 꼈어요. 이거 평소 같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지금 살아계시면 야, 이제야 내 소원이 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강한 기업들한테도 그냥 쳐부시려고 안달복달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업들, 삼성, 현대, 한화, LG 뭐 이런 포스코 이런 기업들을 전부 중국의 헐값으로 해서 공산화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당위적인 측면에서 우리 미국도 3가지 측면에서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그냥 지켜주진 못합니다.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하나가 투쟁의 선도자가 될 때 미국도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정선거 축출! 부정선거 축출! 당일 투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십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황도수 교수입니다. 우리가 올궁에 모인 지 벌써 2달이 훌딱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주권과 우리가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왔는데 분명히 투표용지에 50%도 인쇄를 안 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위반인데도 그 위반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수고 부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투표용지 50% 인쇄 안 된 것, 그리고 주진우 의원, 김은혜 의원이 계속 발표하지 않습니까? 전산이 계속 조작되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스스로 전산이 조작된 걸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으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주권자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하, 이 속에 부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의혹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국가라면은 당연히 의혹을 밝혀줘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궁에 모여있는 저희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음모론자라고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이 있다고, 신앙을 가졌다고 확신한다고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범법자 취급하고 음모론자 취급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올궁과학검증단입니다. 저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주장해봤자 소용없다. 우리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선관위는 이게 진짜 용지인지 이게 가짜 용지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내 눈으로 육안으로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받아서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투표용지인지 이게 가짜 투표용지인지를 먼저 가리고 나서 투표수를 세어야 되는데, 그 진짜 가짜를 가리는 방법으로 택한 방법이 뭐냐? 지가 뭔데 법관이 내가 판단해서 이건 진짜라고 그러면은 진짜이고 가짜라고 그러면 가짜라고 그러고 새로운 증거를 갖다 대려면은 그런 증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방법은 19세기, 18세기나 있었던 재판에서 쓰는 방법이고, 오늘날 AI가 등장하는 과학시대에서는 이런 검증 방법보다는, 눈으로 검증하는 것보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릴 수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과학자, 사회과학자로서 자연과학을 잘 모르니까 AI한테 물었습니다. 과연 과학으로 진짜 용지인지 가짜 용지인지 가려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AI가 즉시 대답합니다. 요즘 그런 거 너무 쉽습니다. 그거 가려내는데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AI가 대답하기를,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현미경이 좋아가지고 300배에서 2000배 되는 현미경 쌉니다. 거기다가 USB를 연결해가지고 모니터를 보여주면은 진짜 용지와 가짜 용지를 동시에 촬영하게 되면은 우리 눈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아 이건 가짜, 이건 진짜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AI가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스캐너 있지 않습니까? 스캐너, 종이 스캐너가 있는데 거기다가 빛을 쪼이게 되면은 빛 뒤에 나오는 거 그 종이가 지질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건 나무 펄프를 많이 쓴 것도 있고 어떤 건 재생지를 녹여서 쓴 것도 있기 때문에 각 투표용지마다 뭐가 다르냐면은 그 용지의 성질이 빛을 투과하게 되면 밑에서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그 스캐너 150만원에서 1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국가라면 그까짓 거 얼마든지 사서 검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것 또한 역시 확대하고 스캐너가 확대하면은 모든 국민이 모니터로다가 확인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세기가 아니라 21세기 과학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왜 이 시간에 우리가 독관, 선관위 직원한테 끌려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학 속에서 우리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과학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5,000년 역사에 오늘처럼 위기가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태평 세월입니까?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백주 대낮에 강도들이 도적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의 절대 다수가 잠자는지 이 상황을 몰라서 무시하는 건지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라! 저는 조금 전 광화문에서 작게 연설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 사실상 공산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산화가 되었어도 우리의 모델이 여러분 중국이 되면 좋겠습니까? 저 빨갱이 48선 넘어서 김정은이 살인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미 동맹 때문에 지난 78년 동안 전쟁 없이 다리 뻗고 잤습니다. 2차 세계대전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미역국 끊고 배 이렇게 혁대 허리 졸라매면서 보리고개 건너서 지금 다리 뻗고 쉼하라고 잠잘만 하니까 나라를 거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옵니까? 결국은 우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비로 이승만 기념 노래 24곡을 만들었습니다. 별로 반응이 저쪽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24곡 중에 대표곡 제가 광화문에서 4년 5년 동안 불렀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우남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념해서 만든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다시요, 다시 함께. 예, 지금 나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백척간두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악축 속에 동맹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든든한 국가안보 평화를 이뤘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남 이승만의 공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부릅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미래 충정 어일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여도 이번 몸 빛되리라 응포이 되리라. 여러분, 이승만의 마지막 꿈은 남북 통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감사합니다.
2학년 이윤관 학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많은 시민 여러분 앞에 되어 떨리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아직 성공권도 없는데 왜 주말마다 올림픽공원에서 나와서 재선거를 외치냐, 참정권 없으면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는 단순히 어른들의 투표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배워갈 사회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재선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정함과 책임감이 깨졌기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다시 들여서 집회를 열고 재선거를 치러야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과서에는 정의와 공정을 배우는데 정작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에서는 왜 그 기준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선거권이 없는 중학생인 저조차도 이 자리에서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번 재선거가 또 다시 유권자의 외면 속에 치러지거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재선거는 단순히 누군가를 다시 뽑는 과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진짜 책임 있는 일꾼을 검증하여 선출하는 원칙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가 지금 선거 결과가 만드는 변화는 몇 년 뒤 저와 저의 청소년들의 어른이 되어 살아갈 세상의 모습입니다. 비록 저는 아직 투표함에 표를 던질 수 없으나 오늘 이 올공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관심 있게 지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경욱 의원이 진짜 건강하게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진짜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진짜 민경욱 의원이 여기 계속 나오셨었는데 그때마다 얼굴이 빨개가지고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 안 좋으셨던데 이거 터졌는데 이제 깨끗하게 나왔으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장수할 줄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찹쌀떡 드셨죠? 그리고 이 마시멜로 드셨죠?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우리 애국자님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매일 여기 매주마다 우리 먹을 거 후원해주시는 ROTC 3기 회장님, 유관무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마시마로 후원해주신 분 누군지 모르지만 또 그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스팔트의 서버가의 어른 윤항중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윤항중, 윤항중, 윤항중. ROTC 장군이 그때 그 한기생 관리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선생님. 한기생이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서 왔습니다. 매주 올라오는데 이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장재원 박사의 서버가 국민운동본부의 일입니다. 그래서도 저 민경욱 의원 계신데 2020년 4월 15일 전 그 한 달 전서부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운동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 없애자 뭐 하자 이런 운동을 청주시에서 한 3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그 다음에 그걸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전투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 장학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부정선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부정개표 해가지고 부정선거했던 것처럼 그 후에 계속 부정선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신학대학원 학생일 때 학생회장을 뽑는데 다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습니다.
개표한 숫자 개인별 득표수를 더해보니까 총 출석 인원에서 하나가 모자라요. 세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세 사람 득표수를 다 더하니까 하나가 모자라요. 예로 100명이 왔는데 세 개 다 더하는 게 99입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그런 경우에 그게 부정선거입니까? 뭐가 됩니까? 그 당시 한 표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실 관리가 된다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부정선거로 해서 재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모자라도 부정선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지난 선거 때 보니까 이재명이 투표소에 들어가지고 투표지 보였지요? 투표지 보이는 건 뭐에 위반됩니까? 선거법 네 가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비밀 투표, 그죠? 비밀 투표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건 선거사범이에요, 사실. 선거법 위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구속해도 돼요, 그죠? 아니면 무효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국회에서 이렇게 소설을 하는데 선거관리위원들 쭉 모여놓고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선거관리위원들이 그게 온당한 거냐니까 선거관리위원마다 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선거의 4대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별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선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면 우리가 투표지를 이렇게 개표하고 보면 벽돌 투표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벽돌 투표지가 왜 나왔느냐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이 우리는 형상기억용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형상기억용지는 없습니다. 근데 없는 걸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꾼들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는데 사기칠 정도면 그게 부정선거라네요. 없는 걸로 했다니까 부정이잖아요. 그런 용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형상기억용지는 없고 형상기억 금속도 없습니다. 형상기억 합금만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뭔가면 니켈하고 티타늄하고 니켈하고 합성을 시켰을 때 그걸로 만들어 놓은 건 그 만드는 형태에서 변형을 줬다가 다음에 열을 가하면 원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게 형상기억 금속이에요. 종이에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는 걸 사용했다니까 그 사기꾼이잖아요. 완전 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기를 치는 거 보면 완전한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밝히라고 그러면 밝히면 돼. 서버 깔으면 서버 까주면 되고 통합선거명부 밝히라고 하면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안 밝혀지고 그거 밝히라는 사람들한테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민계부 의원이 굉장히 투사예요. 완전한 투사. 팔로우 더 파티. 기억나지? 왜 우리나라 선거 저기에 팔로우 더 파티가 왜 나와요? 왜 당을 따르라는 얘기가 왜 나와, 그죠? 그런 게 뭔가면 중국의 저기에 의해 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 조작에 의해서 다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 민계공이 이제 발표해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는 하여간 전체적으로 무조건 부정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쟁취를 해야 돼요. 쟁취를. 그래서 그야말로 공명선거에 의한 선거로 우리의 대표들을 뽑고 나라가 세워져야 국가가 바로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 하나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투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감사합니다. 천준환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시작이 어디에서 됐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시작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김일성의 하수인이 누굽니까?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동의 안 하십니까? 김대중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점령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동의하십니까? 나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인데 김대중에 의해서 전라도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에 의해서 속은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목사님들이 깨어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만세! 그런데 김대중에 의해서 지금 부정선거가 지금까지 진행된 거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이 물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원룸이 누구야?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알았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은퇴할 때 후임 목사를 뽑을 때 정과 사범을 후임 목사로 뽑는 교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투표를 그 사람이 하면 투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정과 사범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 아까 장학일 목사님이 전국에 다니면서 부정선거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귀를 안 그리우래요. 눈을 안 떠요. 그래 안 그려? 큰 교회들이 귀를 기울여요 안 그려요? 눈을 안 떠요. 내가 생각할 때요 아무리 교인들이 멍청하기로 전과 사범을 담임 목사로 초빙하는 투표하겠습니까? 아무리 멍청하기로. 아니 대한민국에 아무리 멍청한 교인 국민들이 전과 사범을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그게 뽑혔다면 그게 무슨 선거요? 다시 뭔 선거? 다시 무슨 선거? 부정선거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안 그려? 다시 그래 안 그려?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도 보세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나 운파라고 하는 이 새끼들이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네에 시장이 있었거든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요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게가 없어도 자판기 다 해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모이면 시장이 되더라고요. 올림픽 공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아파트에서나 전국에서 이 부정선거 이 시장판을 돌려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가 부정선거 확실하죠? 우리가 몰라서 연설 듣겠습니까? 저는 그 21대 선거할 때부터 분명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유통일당 0표 나온 것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당연하고 그날 당일 투표한 사람들, 그리고 당비 낸 사람들, 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비를 3년 이상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나는 그날 당일 투표를 자유통일당 했습니다 라고 각서까지 써서 그 사람들이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투표는 국민이, 당선은 해커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컴퓨터를 딱 통과하는 순간에 고양이가 들어갔는데 나오는데 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은 가짜입니다. 대통령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 의원님이 쓰러진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목사인 내가 6년 전부터 길거리를 다니며 전국을 누비며 돌아다니면서 사실적인 얘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장 박사님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도 했고, 그 다음에 기자 전문가들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설정값을 매겨서 조작이 되는 겁니다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줬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깨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셨어요. 스스로 알게 하신 겁니다. 스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말만 듣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는요, 피를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릴 각오하고 이제는 나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맨날 이렇게 모여서 이것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더 살아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가치 있는 것에 생명 한번 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좋은 것은 물려주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어른들이 짊어지고 가자 이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죠, 6.25가 났을 때 대학생들은 군 징집 명제를 해줬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대학생들은 징집 면제를 해줬어요. 왜냐? 6.25가 끝나고 나서 대학생들이 죽으면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일으킬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미국으로 2만 명을 유학 보내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젊은 고등학생들과 나이 드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이 나가라 자꾸 그렇게 충동하는데 젊은이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생명은 우리가 던져야 돼요. 어차피 죽으면 한 줌에 티끌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한번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부정선거는 확실합니다. 국민의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 윤상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차라리 대통령을 우리 민 박사님이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목사가 이런 것에 나서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진리로 드러나야 되고 어두움은 빛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는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피로 다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진리만이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다 거짓을 진리로 물리치고 정직으로 승리하도록 합시다. 지금 부정선거는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22대 완전 부정선거입니다. 오늘 밝혀지는 것은 조작선거로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정부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딱 보면 알잖아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줄반장 하나 뽑을 때 해도, 반장 하나 뽑을 때 해도 투표용지가 하나 더 나갔다? 반드시 재선거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전말이 다 드러나고 이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선관 위에 조작선거였다는 사실이 역력하게 드러나면 이건 부정선거예요. 여기에 이유를 제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21대 22대 총선 때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잖아요. 이 자유통일당엔 투표용지 함이 없습니다. 건너뛰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부정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라. 우리 연세 많으신 분 일어나라.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야 된다. 다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야해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하야했습니까? 젊은이들의 피 흘림과 희생이 늘어날 때 국민의 한 사람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의 책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스스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 이민족의 관용차를 타고 나올 만한 자격도 했다고 해서 스스로 경무대를 걸어서 나오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학교 수준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선거가 자행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저 자리에 있어야 할 것, 대통령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내려와야 합니다. 이 정부는 다 사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21대 22대 국회에서 모든 제정한 헌법은 다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무효화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21대 22대에 모든 국회의원들은요 다 함께 한 사람이 부정이면 모두가 다 부정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정인 겁니다. 그럼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 월급 국회 받은 것 다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함성이 나와서 되겠어요? 이건 21대 22대는 완전히 부정입니다. 부정입니다. 그리고 조작입니다. 그걸 내려와야지요.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교뿐만 아니라 아까 자라길 목사는 이야기한 대로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연타는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 한번 일어납시다.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부정부패로부터 완전히 지켜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동의하시지요? 목사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신부들도 일어나야 하고 스님들도 일어나야 하고 3.1 운동 때의 33일은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살려낼 때가 됐습니다.
이번 21대 22대는 반드시 부정, 부패,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한 우리 국민들은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열기를 더 이열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더위는 더위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열기로 일식을 이겨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